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일본 현지에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일본 측과 기술 회의를 가졌는데요. 현지에서 취재 중인 신수아 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 기자, 오늘 회의는 끝났습니까? 네, 회의가 열린 일본 외무성에 나와 있습니다. 시찰단은 도쿄전력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 등과 내일 시작될 원전 시찰의 구체 항목을 조율하는 최종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반에 시작했고 현재는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밤 9시쯤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시찰단이 취재진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 같던데 오늘 취재하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단장을 제외한 20명의 시찰단 전문가 얼굴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취재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올지 몰라서 오늘 외무성에서는 취재진이 제가 있는 이 건물의 중앙과 양쪽 옆 세 군데를 나눠서 막연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시찰단 차량으로 추정되는 버스가 나타나자 기자들이 이동하는 버스를 따라 건물 한 바퀴를 달리기에 쫓아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사 안에서는 시찰단장이 홀로 나타나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비공개에 붙이는 이유는 내실 있는 시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시찰이 끝나도 전체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방류하기 전 오염수가 담긴 K4 탱크군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방류 전에 측정도 하고 저장도 하는 탱크군이 있어요. 그게 이제 K4 탱크군인데 그 부분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사항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도 요청을 좀 할 겁니다. 자, 시찰단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찰단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찰단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일본 참의원에서는 관방장관, 외무대신, 경제산업성 장관 모두에게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일본 관료들은 시찰단 활동으로 한국에서 알프스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자민당의 와다 마사무네 의원은 일본 정부의 설명을 믿고 있지만 한국 시찰단이 과학적 근거 없는 부정적 의견을 낸다면 정부의 노력이 단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이어서 거론했는데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韓国は福島、宮城など8県の水産物の禁輸を続けております。政府として禁輸を解かせるためにどのように対応するのでしょうか。韓国に対してもさまざまな機会を捉えて早期の規制撤廃を働きかけてきております。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우리 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혀온 사안입니다. 다만 이번에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돌아간다면 이후 일본 여당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찰단이 있는 도쿄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지난주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집회에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심야 시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나아가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도 면책 조항까지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경 기자의 보도 본 뒤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지난주 민주노총의 서울도심 노숙 농성을 비판하며 일부 심야 시간대에 5개 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 조항에 대해선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집시법은 10년여간 바뀌지 않았고 따라서 이 같은 입법 공백을 메운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당시 헌재 결정은 야간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여당이 헌재 결정 취지를 거슬러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집회 시위 현장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도 넣을 계획입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 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히 보장한다. 따라서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정치권의 진통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금 조성의 가장 큰 줄기에 대해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당대회 열흘 전쯤에 후원자를 자처한 한 사업가가 캠프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서 송영길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검찰은 자금 조성을 처음 제안한 것으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도 불러서 조사했는데 조만간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도 잇따라 소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가 여러 차례 후원자라고 언급한 사업가 김모 씨. 검찰은 전당대회를 열흘쯤 앞둔 4월 20일 무렵 김 씨의 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이 내역을 근거로 추궁한 결과 김 씨가 서울 여의도 송영길 캠프를 직접 찾아가 송 전 의원 측 박모 전 보좌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잠정 결론냈습니다. 김 씨는 밥값으로 쓰라며 돈을 줬지만 누구의 요청 없이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제안에 따라 강내구 전 감사가 돈을 요청했다는 당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다만 검찰은 중간 전달 순서가 달라졌을 뿐 처음 자금의 조성 그리고 최종 살포라는 큰 틀은 그대로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자금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지목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금 조성을 요청한 건 아닌지 사업가 김 씨와의 관계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현역 의원을 조사하는 건 두 번째인데 윤 의원은 이성만 의원과 달리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정치 탄압,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 수요라고 봅니다. MBC는 사업가 김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김 씨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고 박 전 보좌관 역시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도 차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처에서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훈처장 시절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웹진의 표지 모델로 올린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소신이라고 밝혀온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참고인?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은 예비역 공군 중위 김홍민 씨. 군대 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노란 수호천사다. 당신과 평생 함께 가고 싶다. 이런 비상식적인 말들로 저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김 씨가 국가보훈부 장관 청문회에 나선 이유는 지난 2월 전역 군인 대상으로 발행하는 웹진 리스펙 제대군인 표지 모델로 김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가해자 박모 예비역 중사가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가해자 얼굴이 제대군인 대표격으로 제시됐다는 사실에 김 씨는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웹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표지를 이미 나간 거기 때문에 교체할 수 없으니 양해 바란다는 그런 발언을 들었습니다.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보훈처는 박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해당 웹진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고 박민식 후보자는 오늘 사과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도 논란이 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올해 초 이미 3년간의 사업 계획을 설정하고 예산도 460억 원가량 잡아놨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논란 중에 있는 가운데 수백억의 국가 예산 투입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도 있기 전에 서둘러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가유권자법에 근거해서 독립운영가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놓고 지금은 마치 아닌 것처럼 발뺌을 하십니까? 그걸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저도 숨기는 게 아니면 뭡니까? 이 절차를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거는 이제 중기 사업 계획일 뿐이고 박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원 시절
여러 재판에 선임 변호사로 이름을 올려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공군 소속의 한 부대 병사들이 여군 간부들을 성희롱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군 간부들의 이름과 사진을 붙여놓고 외모를 평가하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글로 집단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서의 존재가 이미 2달 전에 부대에 신고가 됐지만 해당 부대 간부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가 적힌 문서, 여군 얼굴이 담긴 사진들 아래에는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가득합니다. 댓글을 다는 것처럼 맞장구를 치며 외모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까지 적혀 있습니다. 공군 소속의 한 부대에서 당직 근무를 맡은 병사들이 작성한 문서들입니다. 근무 내용을 인수인계하는 목적으로 병사들이 만든 한글 파일인데 여기에 내부망에서 빼내온 것으로 보이는 여군 간부들의 이름과 사진, 소속 등 개인 정보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적고 마치 유쾌한 일인 것처럼 서로 소비하고 얘기하고 진짜 어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 문서는 지난 2021년부터 짧게는 8개월 동안 당직 병사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희롱 논란이 일었지만 부대 차원의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2달 전 해당 부대 간부가 부적절한 문서에 대해 신고를 받고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또 다른 간부는 신고자에게 피해자들에게도 심적인 부담만 될 수 있으니 지우거나 암호를 거는 게 좋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피해자의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심적인 부담을 너무 가지거나 하지 않도록. 공군은 보고 체계에 있는 간부 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신고된 전역자 1명을 민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